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마침 보니까 2018년 작년이죠. 울산에서 있었던 그야말로 모든 현 권력이 청와대, 그다음에 기재부, 경찰, 당 모두가 연루되어 있는 이른바 울산 부정선거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120일도 채 안 남은 내년 총선에서 이들은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갖다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당장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 어제 그저께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금 지명된 정세균 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장, 당적이 없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정세균 의원이 아무리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이 양반이 국무총리를 갔을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6선 의원까지 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거스리면서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등은 너무 당연합니다. 또 통상 보면 선거 이제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부처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무부고 하나가 행안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 사람은 추미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이죠. 추미애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났고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어떤 경선도 없이 단독 후보로 울산시장 후보로 오르게 하고 결국 울산시장으로 울산시장직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다시피 하도록 방기한 그런 당사자입니다. 당대표로서. 그런 양반이 과연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 같은 거 당연합니다. 또 행안부 장관, 경찰을 지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보면은 광역단체, 기초단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의 진영 의원. 당초 보면은 원래는 저 한나라당으로 시작해서 새누리당까지 갔던 양반입니다만은 지난 총선 때 이쪽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배지를 달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 4선 의원이죠. 행안부 장관하고 있는 진영 의원, 진영 장관, 현재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빨리 당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은 철회하고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무장관 지명도 철회하고 진영 의원은 지금 행안부 장관에서 해임해서 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마침 보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조혜주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조혜주 씨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캠프 출신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당시에 야당의 반대도 무릅쓰고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혜주 씨를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죠. 이게 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참 걱정할 만해요. 왜냐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드루킹입니다. 당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당시 의원이죠. 현재 경남지사입니다만은 김경수가 드루킹을 통해서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고 그때 8천만 건이 넘는 엄청난 댓글을 갖다 조작한 선거 조작이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면 모든 언론 완벽하게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일부, 그 다음에 조선동화 정도 두 정론지만 지금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바른 소리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 할 거 없이 또 심지어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도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죠. 이렇게 완벽하게 기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당적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 위해서 충성할지는 불문까지 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중립 내각을 갖다가 촉구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전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1992년에 당시 노태우 민자당 총재 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석 달을 앞두고 본인이 자기가 만든 민자당에서 탈당합니다. 물론 그 앞에는 정치적으로 당시 김영삼 후보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영삼 후보가 문제 삼았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연기군이죠. 연기군의 한준수 군수던가요. 이 양반의 양심선언 92년에 그 당시 92년 총선 때 뭐 관권 선거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 군수가 양심 선언하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김영삼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문제 삼자 대통령 후보가 문제 삼자 노태우 대통령은 즉각 보면 당에서 탈당해서 내각도 기존에 그런 뭐 관료라든가 정당인 정치인의 내각이 아니라 상당히 존경받던 학자인 현승종 총장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현승종 내각은 말 그대로 거국 중립 내각이었습니다. 물론 선거도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고 또 더불어 나머지 국정 운영도 상당히 엄정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2년 대선 때 물론 김영삼, 김대중, 당시 정주영 이렇게 3자가 맞붙은 선거였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현승종 내각, 선거 중립 내각을 갖다가 출범시킴으로써 사실은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김대중 후보도 흔쾌히 어떻게 보면 눈물을 머금고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정계 은퇴했다. 물론 뭐 6개월에 돌아옵니다만은 그런 결과, 즉 선거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졌을 때 그 선거의 결과도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선거 중립 내각을 꾸민 바가 있습니다. 2002년입니다만 2002년에 그 당시에 이제 홍삼 트리오, 이제 홍걸씨, 홍업씨, 홍일씨에서 홍삼 트리오 문제가 되고 또 막내 아들인 홍걸씨가 이제 수감되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적을 이탈해서 본인이 만든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새천년 민주당을 갖다가 2002년 5월 그때 탈당을 하고 그때 이미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후보로 결정되어 있었죠. 대통령 후보로 탈당하고 나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정몽준 무소속 의원이 거칠게 떠올랐고 물론 그 뒤로는 박지원 비서실장 등이 뭐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2002년 10월에 김석수, 이분은 이제 법관 출신입니다.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합니다. 김석수 내각을 갖다가 구성합니다. 즉 선거 대선 두어 달을 앞두고 김석수 대법관,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갖다가 국무총리로 임명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회창과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었던 대선 결과, 사실 결과를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을 그렇게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석수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선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뒷말이 따르거나 뒤에 구설이 따르는 일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했던 겁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선례를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저는 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온갖 꼼수에 꼼수를 갖다가 만들어서 선거법을 갖다가 그야말로 갖고 장난치고 공수처법을 장난치고 검경수사권 조정한답시고 검찰의 이빨을 뽑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대로 선거 중립 내각 구성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개구리 이마에서 뿔날 이야기죠. 하지만은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오늘 보니까 뭐 조경태 최고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보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계속 거듭 제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구도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구도라는 데 선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선거판이 한 요 정도 기울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보수 정당인 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저는 항상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과거 역대 어느 여당인들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요만큼씩은 장난쳤죠. 물론 문재인만큼 장난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비견한 열어서 1978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말씀드릴까요?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당시 야당인 신민당 대표는 이철승 씨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이겼습니다. 전국 득표수에서 1.3% 이겼습니다. 유신 말기에 그 엄혹하던 시절 긴급조치 9호가 그야말로 한 사람에서 입도 떼기 어려운 그 시점에서 동아일보가 백지광고로 그야말로 정권의 탄압을 받던 그 시점에서 그러나 국민들은 야당이었던 신민당에게 더 큰 표를 몰아주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흔히 구도와 인물과 이슈라고 하죠. 구도, 인물, 이슈. 구도는 이건 보나마나 언론이면 완벽하게 장악당했으니까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슈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서는 뭔가 선심성으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많이 할 겁니다. 인물은 지역적으로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와 이슈와 인물이 치열하게 부닥치는데 결국 선거 결과를 갖다가 결정짓는 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민심이라고 그러죠. 민심. 지금 문재인도 황교안도 저 황태순도 이 수면 아래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 여론조사 백날 해봐야 물 위에 수면 위에 있는 잔물결 몇 개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수면 아래서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심의 흐름, 그것들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저녁에 친구분들 만나고 또 동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을 때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력과 민심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 사람들에게 상황이 이렇구나 느낄 수 있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 뭐가 잘못됐구나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그 노력은 정당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황교안 대표가 선거 중립 내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울산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그 대안으로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대안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그 대안으로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갖다가 겨냥해서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 철회하라.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 빨리 당으로 원대 복귀시키라. 촉구한 겁니다.